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심과 달리 외곽 지역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에는 정류장 표지만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승객이 있을 공간조차 없어서 달리는 차 바로 옆 도로변에 서 있어야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시내와 문마급, 불원면 등을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시내를 벗어나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니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가드레일 옆에 버스 정류장 표지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승객이 도로에서 물러나 있을 여유 공간이 전무합니다. 국도와 이어지는 외곽도로다 보니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같은 경로의 다른 정류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도가 시작되는 교차로라 통행량도 많고 우회전을 해서 나오는 차량과 유턴을 하는 차량까지 겹칩니다. 이 얘기라도 솔직한 얘기로 되질 않는다. 근데 우리가 내려줘도 솔직히 불안해요. 우회전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주시에 있는 1,300여 개 버스 정류장 가운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정류장 표지만 있는 승강장은 499개. 원주시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교체나 보완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민원이 먼저 들어온 승강장을 이제 교체하거나 현장 돌면서 네네. 현장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 대상에 넣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정류장 55곳의 시설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의 기상과 찬란한 문화가 담긴 고구려 벽화를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은 전시회가 태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00년 전 중국 요동 지역까지 지배했던 고구려의 기상이 담긴 무용총 고분벽화. 고구려 무사들의 사냥 장면과 춤 동작은 그림 속에서 다채롭고 화려하게 빛납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북원 6호묘는 고구려 초기 벽화 양식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태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휴관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의 벽화와 유물사진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초가 어디인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의 고조선 땅서부터 고구려 벽화까지 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8천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에 벽화를 담아 현장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 생생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철 다루는 거, 그다음에 이런 아주 생활 풍속 이런 것이 의류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 그런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태백시는 하루 3차례 전문가 해설을 비롯해 특별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도슨트도 매일 3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매 주말에는 동판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 벽화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이 확정된 제2경춘국도와 연결하는 영서 북부 연계교통망 확충이 절실합니다. 춘천 외곽 지역 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서 화천과 양구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금남 IC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잇는 제2경춘국도. 지정체가 반복되면서 간성 기능을 잃어가던 기존 경춘국도를 대체하기 위한 노선입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는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2년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제2경춘국도와 춘천 외곽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평화 지역의 화천, 양구 이 지역의 접근로가 상당히 개선돼가지고 그 평화 지역에 낙후된 그 경제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나 그 축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 교통망은 2개입니다. 우선 제2경춘국도 종점인 당림리에서 신부급 용산리를 연결하는 길이 16km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레고랜드 진입도로입니다. 하중도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4km의 접속도로입니다. 당림리 용산 구간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는 설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진입도로는 춘천대교처럼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라 국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레고랜드 건설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동시에 열악한 영서 북부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도 절실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징어를 잡는 데 쓰는 집어 등의 밝기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 채낚기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법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낚기 어선에 달린 집어 등은 야간에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국내에서는 집어 등 밝기의 최대 전력을 141k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어선과 비교하면 밝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어 등 밝기 기준을 놓고 수년째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해 채낚기 업계는 현 기준으로는 오징어를 모으는 효과가 떨어지고 외국 어선과의 조업 경쟁에서 밀린다며 집어 등 밝기 기준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가 들어오는데 일본 배는 저희들이 강력이 약하니까 오늘 그냥 적게 일본 배들보다는 일본에는 22만 캔인데 우리 14만 천이니까. 반면 연안 채낚기 업계는 중대형 어선보다 조업 여건이 불리해지고 불법 공조조업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란 오징어를 이제 집어시켜서 그거를 이제 채낚기로 잡아먹으려고 이제 공유조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어선 규모와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계속 매년 거의 절반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근해 채낚기 어선이 집어 등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어 등 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해수부는 단지 기존 어업 면허 처분에 해기사 면허 처분을 추가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빚기가 오는 9일 거행됩니다. 오는 9일 오전 10시 20분 대도호부 관아에서 강릉 단오제의 제주를 빚기 위한 신주미 봉정 행사가 열리고 이어 칠사당에서는 신주미를 싣고 부정굿을 거친 뒤 강릉시장이 신주로 빚습니다. 2019 강릉 단오제는 남대천 일원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집니다. 도내 첫 공영버스인 원주 누리버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주 누리버스는 문막읍과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문막과 귀래, 흥업, 무실동 일부 지역 등 도심 외곽지 12개 노선에 하루 78.5회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1시간에 2번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평일 밤 10시 20분에는 연세대학교와 행구동 건영아파트를 출발하는 심야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600여 곳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50곳, 중학교 150곳, 고등학교 110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619개 학교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에 설치되는 CCTV는 모두 4,800대로 설치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저화질 CCTV가 사람이나 사물 식별이 어려웠다며 학생들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 선적 기념식을 갖습니다. 양구군을 중심으로 춘천과 화천이 참여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은 2015년 3톤을 시작으로 2016년 11톤, 2018년 18.6톤으로 매년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은 2016년 34.5헥타르에서 지난해 51.6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아스파라거스 수출단지 집중 컨설팅을 통해 재배부터 포장,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1도에서 25도, 영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 강원 산지는 17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내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역에 도착하는 KTX와 연계한 택시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KTX 왕복 열차 할인 승차권과 개인 택시 4시간 투어가 포함된 띠띠빵빵 강릉 택시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월 금요일 오전 9시 55분 청량리 출발, 오후 7시 5분 강릉 출발 열차를 선택하면 2명 기준 97,600원의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을 통한 가금류 거래가 6월까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39개 전통시장과 12개 계류장에 대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이 나서는 이번 점검은 차량의 소독 이행과 소독 실시 기록부와 가금 거래 기록부 비치, 그리고 계류장 축산업 허가, 가축 거래 상인 등록, 운반 차량 GPS 운영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금 거래상에 대해서도 판매 사전 신고, 출하시 검사, 이동 승인서 발급, 판매 전후 차량 소독 등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특별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학교 한 곳을 직접 방문해 학교 급식 현장과 위생관리 수준을 확인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직접 급식을 배식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급식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수산종자 방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효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삼과 동작의 두 종류의 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 조사는 방류 경제성 분석과 적정 방류량 산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연말까지 실시합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7월 11일까지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고 그 요금을 전액 강원도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시군에서 피해 신고 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시령 터널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인 흥업에서 서초 구간 건설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는 흥업에서 기업도시까지 5km 구간과 기업도시에서 서초면까지 10.4km 구간을 제4차 국도건설 계획에 반영될 것을 원주국토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